민주당 서울지역 경선에서 전현희 후보가 1위 김민석 20.88%에 이어 17.40%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명팔이 논란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8.61%로 6위로 밀려났습니다. 초반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는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정 후보의 추락은 이미 예상되어 있었고 본인도 서울지역 경선에 혼자 왔다고 할 만큼 여론은 차갑기만 합니다. 박수 대신 야유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신이 넘어가고 전현희 후보의 돌풍이 정말 무섭습니다. 누적 득표율 12.75%로 5위에 입성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전현희 위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스픽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모시고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 영상 잠깐 보고 진위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진실을 밝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이 그분한테 고생시킨 거 생각하세요. 잠깐 정리 좀 해주세요. 전현희 의원님, 제가 정부에 갔을 때 있었지 않아요? 억울하게 죽은 건이기 국장의 죽음의 잠깐 진상을 밝히자는 겁니다. 자, 죽음에 여기 책임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의원님? 잠시 정리합시다. 잠깐 그런 말을 해요. 정리합시다. 김건희 씨가 사람이 그런 시기를 하시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고생한지 아세요?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시키더라고. 3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요. 한성문이요. 300만 원 때문에 부끄러운 자식. 책임안 좀 여기가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 좀 반성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 상황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권익위 국장이 억울하게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국힘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거부해서 지금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숨진 국장은 제가 정말 아끼고 존경하던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고인의 이런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데 좀 뭔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법사위에 진상규명 특검법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김건희, 윤석열, 권익위 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특검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국장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씨를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오니까 갑자기 송석준 의원이 제 발언 도중에 끼어들어서 그 사실상 그 죽음의 책임에 제가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자격으로 그런 발언을 하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레임 전환이죠. 네. 이 사실상 이 권익위 국장의 죽음의 책임이 이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고 야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다. 처음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명품백 때문에 권익위 이제 부패 방지 국장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니 당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당신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전현희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이제 프레임 전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건희 여사 문제 이야기하면 저렇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저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뭐 특정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힘의원들이 그야말로 이제 다 이 흥분해가지고 발언을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굉장히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아니면 보호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자 얘기는 이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송석준 의원이 이제 예. 저보고 예. 당신이 죄가 있어서 고인의 죽음에 이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좀 어이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런 말을 하는 이제 도중에
그 의사진행 발언의 그 이제 시간적 한계랑 이런 거랑 또 제가 우리 국장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격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발언도 잠깐 보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제가 작년에 와서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 발언은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전현희 의원과 그 감사원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이제 저렇게 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과를 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현희 의원의 발언만 이제 문제 삼고 이렇게 이제 지나간 거죠. 송석준 의원에게 정청래 위원장이 저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예.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국힘 의원들이 이제 파행을 시키고 바로 그 국회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또 대부분이 내용이 허위입니다. 예. 저의 책임을 묻고 뭐 제가 권익위 때 어떻게 했고 제가 권익위 직원들을 힘들게 했고 뭐 이런 식의 근거도 없는 저에 대한 맹비난만 퍼붓고 네. 그리고는 이제 기자회견으로 그게 막 언론에 보도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 수뇌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망한 우리 권익위 직원의 죽음의 진상을 제가 이제 꼭 찍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그냥 전현희가 잘못했다. 전현희가 나쁜 사람이다. 전현희가 권익위 국장 직원들 괴롭힌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거는 국면 전환이고 메신저 공격이고 사실상 물타기 하려는 그런 국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덮어씌우면 또 언론에서 그 내용을 보도해 주니까 진실은 오간되었고 공방만 있는데 전현희 의원도 뭐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면 또 그렇게 이제 인지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패턴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의 선우가 국힘의 송석준 의원의 끼어들기, 고함치기 이걸로 발단이 됐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그냥 무조건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도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이라든지 국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엎어치기 책임 전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들은 거의 없고 그냥 지금도 대통령실 또 국힘 뭐 이런 데서 저에게 비난하는 이런 기사만 현재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없고 이제 형식만 가지고 주의 주장을 가져와서 그냥 전현희 의원도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밀어붙이고 국회 윤리 제소한다, 제명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가면 정말로 이제 진위가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진위가 아예 이제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그런 공격을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언론 지형이 참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네. 사건의 진실과 상관없이 세력이 큰 쪽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구나. 그리고 그 때문에 이 지금 권력을 쥔 자들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사건을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사건에 지금 용산과 국힘이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건 진실의 규명이 용산 대통령 부부로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으려는 안간힘을 쓰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